살려주세요. 제발.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링거 봉투를 들고 서 있던 그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었죠. 내가 간병하던 환자가 정말로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10년간 간병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돌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 계신 건설회사 회장님. 그분의 왼쪽 귀 뒤 동전만 한 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 마지막 기억. 7살 된 제가 그 점을 만지며 아빠 점이 귀여워.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연 씨, 이상한 게 있어요. 가사도우미 은정 언니가 건넨 낡은 사진 한 장. 30년 전 젊은 회장님 옆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분명히 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회장님께 투여하던 그 수액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한서연 씨 맞죠? 저는 윤지연입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회장님의 며느리라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24시간 상주 간병이니까 각오하고 오셨겠죠? 보수가 다른 곳에 2배였지만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저택은 웅장했지만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하인들도 말수가 적었고 복도마다 설치된 CCTV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2층 침실로 안내받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 야위긴 했지만 얼굴 윤곽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특히 오래된 수술 흉터와 그 점. 왼쪽 귀 뒤의 점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이 떨림은 뭐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간병인이시죠? 저희 할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자. 회장님의 양아들 장도연이었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첫날 밤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 약 뭔가 이상해요. 3일째 되던 날 링거 봉지를 자세히 살펴보다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살짝 뜯어져 있었고 액체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10년 경력의 간병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변화였죠. 서연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은정 언니가 조심스레 저를 부르더니 귓속 말했습니다. 그 수액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이상한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랑 양아들이 매일 밤 뭔가 섞어 넣거든요. 제가 몰래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회장님을 일부러?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을 살펴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어릴 적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자장가, 왼손잡이였던 것,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아버지가 맞다면 저는 반드시 이분을 구해야 했어요.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 숨겨둔 게 있어요. 은정 언니가 저를 낡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천장 틈새에서 꺼낸 건 오래된 녹음기와 사진들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몰래 녹음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안 돼. 유언장을 바꿀 수도 있잖아.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이 약을 계속 쓰면 절대 의식 못 찾아. 도연의 대답이 이어졌죠. 둘이 공모해서 회장님의 회복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과 젊은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녀. 그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이었대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회장님은 정말 아버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찾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독이 든 수액을 바꿔야 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몰래 정상적인 수액으로 교체하고 DNA 검사를 위해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어요. 혈연 관계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99.7%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제 아버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진실도 확인됐죠. 제 아버지를 독살하려던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DNA 검사 결과, 모든 게 준비됐어요. 하지만 상대는 거대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께 정상적인 링거를 투여하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신기하게도 회장님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혈색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고요.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수상해. 약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 복도에서 들린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들켰나 봅니다. 그럼 아예 없애버리지 그래? 지연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예요. 서연아, 어디 있니? 새벽 5시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회장님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급히 달려가니 회장님이 반쯤 깨어난 상태로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지만 완전히 의식을 찾으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중얼중얼 무언가 말씀하시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미안하다.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험악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고 계세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급히 회장님께 다가간 지연이 맥박을 확인하더니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아, 당장 올라와. 곧 도연도 나타났어요. 둘의 얼굴은 다급함으로 가득했죠. 이 여자 뭔가 했어. 약을 바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둘이 제게 다가오는 순간 저는 호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이미 다이얼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급히 달려든 도연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서연입니다. 구미동 18번지 저택에서 독살 미수 사건을 신고합니다. 아가씨들 손 들어주세요. 20분 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이건 조작된 거야. 이 여자가 돈을 노리고. 지연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저 여자는 회장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간병인일 뿐이라고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 주었죠. 피해자와 신고인은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진짜 딸이라는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지연은 소리쳤어요. 돈과 권력이 전부야. 진실 따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실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어요. 경찰들이 떠난 후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연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아버지 서연이에요.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딸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신 후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너무 슬퍼서 저를 친척집에 맡기고 떠나셨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너를 데리고 갈 수 없었어. 사업도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하지만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가 맞아요. 민호, 제 아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음악을 전공하다가 사고로 청력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럼 넌 내 소중한 손자야. 아버지는 즉시 민호의 수술비를 대주셨어요.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하셨죠. 엄마, 이제 정말 다시 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민호야. 할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소리를 들었을 때 첫마디가 잊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따뜻해요. 3개월 후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회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횡령하던 임직원들도 모두 정리하셨죠. 저는 다시 간병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가족이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서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항상 마중 나오세요. 민호는 음대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저택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독에 의해 결국 돌아가셨을 테고 저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운명은 신기한 거예요.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저를 아버지께 데려다 주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저 내일 첫 무대예요. 민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력을 되찾고 처음 서는 무대였죠. 우리 손자 멋있을 거야.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별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에도 이유가 있다고. 20년의 기다림 끝에 되찾은 가족.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